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세상은 점점 시끄러워지는가?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이 시대에 조용히 감춘 사람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아침 식사 사진을 올리고 오늘의 기분을 공유하고 성공을 자랑해야 인정받는 세상.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강한 사람들은 늘 조용합니다. 그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감춥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는 순간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의 중심에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요란한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무엇을 감출 줄 아는가 였습니다. 건강을 감춘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돈을 감춘 사람은 욕심쟁이가 다가오지 못합니다. 사람을 감춘 사람은 진짜 인맥만 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감춘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감추는 자만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여줘라, 증명하라, 과시하라. 하지만 진짜 강자는 속삭입니다. 나는 감춘다. 그것이 내 방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까? 혹은 무엇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건강, 돈, 사람, 그리고 마음 중 지금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순간, 세상은 그것을 당신을 향한 무기로 바꿉니다. 감추는 순간, 그것은 당신을 지키는 성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감춘다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당신에게 감추는 법 4가지를 차근히 전하려 합니다. 그 시작은 건강에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도 피곤하다, 요즘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그 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춘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내면을 통치하는 기술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춘다는 건 솔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감춤은 거짓이 아니라 자기 통치, 우지지 통치입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는 세상이라는 나라, 또 하나는 자기 마음이라는 나라다. 그 두 번째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이 바로 감춤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어디서 일하는지, 얼마나 버는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 그리고 그 정보는 곧 무기가 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드러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압니다. 그것이 내면의 통치, inner governance입니다. 감춤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정보를 절제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 이 3가지를 익힌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정보 절제. 당신의 계획, 수입, 인간관계를 모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성실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중함입니다. 말은 적을수록 무게가 생긴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둘째, 감정 통제. 화가 나도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기뻐도 함부로 웃지 마십시오. 감정이 들키는 순간 상대는 당신의 약점을 압니다. 그때부터 게임은 끝입니다. 진짜 강자는 보이는 감정보다 보이지 않는 침착함으로 말합니다. 셋째, 타이밍 선택. 감추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리더의 말이 무겁게 들리는 이유는
그가 모든 순간에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춘다는 건 결국 때를 읽는 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감춤은 거짓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와 품격의 경계선입니다. 건강을 숨긴다고 치료를 게을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감춘다고 인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감춘다고 차갑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보여줄 범위를 내가 정한다는 뜻입니다. 주도권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외칠 것입니다. 모두 보여줘야 한다,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투명과 노출은 다릅니다. 투명함은 신뢰를 만들지만 노출은 약점을 만듭니다. 이 차이를 아는 자만이 오래 갑니다. 이제 첫 번째 실천으로 들어가 봅시다. 세상을 지키는 첫 감춤, 바로 건강을 감추는 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실수하는 부분이지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감춘다는 것, 그것은 조용히 자신을 단련하는 예술이다. 건강을 감추는 법, 조용한 단련의 기술. 젊었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내 몸 상태를 이야기하곤 했다. 요즘 잠이 부족하네.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신호였는지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어느 날이었다. 공장을 시찰하던 중 한 직원이 물었다. 부회장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답했다. 요즘 좀 피곤합니다. 잠을 잘 못 자요. 그 대화는 단 30초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흘 뒤 회사 전체에 이런 소문이 퍼졌다. 부회장이 건강이 안 좋다더라. 그날 나는 배웠다. 건강을 말하는 순간 약점이 된다. 이후 나는 결심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몸 상태를 쉽게 말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내 첫 번째 생존의 법칙이었다. 건강을 감춘다는 것은 단순히 아픈 걸 숨기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조용히 단련하라는 뜻이다. 건강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은 말한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한다. 술 한 방울 안 마신다. 내 나이에 이 정도면 젊은 사람 못지않지. 그러나 묻고 싶다. 그 말을 왜 세상에 해야 하는가? 건강은 당신의 것이다. 세상에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랑하는 순간 그 건강은 서서히 새어나간다. 왜냐하면 그 자랑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몸이 조금 아파도 피곤해도 그 사실을 굳이 세상에 알릴 필요는 없다. 당신의 피곤함은 누군가에게 기회가 된다. 상사는 중요한 일은 맡기기 어렵겠군이라 생각하고 동료는 지금 밀어붙여도 되겠네라 판단한다. 건강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약자의 위치에 세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대신 몸을 조용히 관리하라. 하루 30분이라도 걸어라.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라. 술은 일주일에 2번을 넘기지 마라. 그러나 이 모든 걸 말하지 마라. 실천하되 과시하지 마라. 그것이 진짜 단련이다. 나는 60대 초반에 큰 병을 앓았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언론도 임원들도 몰랐다. 왜 숨겼을까? 내 건강이 회사에 불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내 고통이 조직에 혼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조용히 치료를 받았고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것이 내가 배운 건강의 통제였다. 건강을 감춘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이다. 자신의 약함이 누군가의 불안이 되지 않도록 막는 책임. 그것이 리더의 품격이다. 이제 질문하겠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피곤함을 몇 번 말했는가?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식을 바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다음에서 이야기하겠다. 보이는 돈보다 무서운 것은 드러난 돈이다. 돈을 감추는 법, 그 두 번째 원칙으로 들어가자. 돈을 감추는 법. 조용한 부의 원칙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성공했으면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한다. 보여주는 순간 이미 잃기 시작한다. 나는 한 젊은 사업가를 보았다. 그는 빠르게 성공했고 돈을 많이 벌었다. 좋은 집을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인터뷰마다 이렇게 말했다. 이게 다 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의 이름은 언론에 오르내렸고 주변에는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10년 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친척들이 찾아왔고 친구들이 돈을 빌려달라 했고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그가 무너진 이유는 단순했다. 돈을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돈을 감춘다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지혜다. 돈은 신기한 성질을 가진다. 드러내면 사람을 불러 모으고 감추면 조용히 불어난다. 이것은 경제 법칙이 아니라 인간 심리다. 사람은 가진 자를 질투하고 없는 자를 동정한다. 그러니 당신이 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가진 것을 감추고 조용히 더 싸워라.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얼마나 버는지 아무도 모른다. 내 시계는 단순했고 옷은 평범했다. 사무실엔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다. 누군가가 물으면 이렇게 답했다.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 한 문장이 나를 지켜주었다. 돈을 감춘다는 것은 가난한 척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부를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이 가진 것을 말하는 순간 세상은 그것을 당신의 약점으로 삼는다. 질투하는 자가 생기고 이용하려는 자가 모인다. 그리고 관계는 그날부터 변질된다. 나는 30대 중반에 작은 투자를 성공시켰다. 기뻐서 친구에게 말했다. 이번에 수익이 꽤 났네. 그는 축하한다며 미소 지었다. 한 달 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자네 여유 있잖아. 나 좀 도와주게. 그 순간 깨달았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된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내 돈은 내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라야 한다고. 그것이 두 번째 원칙이었다. 돈을 감추는 법. 돈을 감춘다고 해서 인색하라는 뜻은 아니다. 써야 할 때는 써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의 교육에 쓰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하지만 말하지 마라. 선행은 조용할 때 더 빛난다. 나는 평생 수백억을 기부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짜 베품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당신이 부를 지키고 싶다면 부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분은 빼앗기고 감춘 분은 불어난다. 그것이 세상의 심리이고 부의 철칙이다. 이제 기억하라. 보여주는 분은 박수를 받고 감추는 분은 존경을 받는다. 그 차이를 아는 자만이 부를 오래 간직한다. 다음에서는 세 번째 원칙으로 들어가겠다. 돈보다 더 위험한 것, 바로 사람을 드러내는 일이다. 당신이 누구를 신뢰하는지 세상이 알아서는 안 된다. 사람을 감추는 법, 신뢰를 검증하는 지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 일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믿는다. 사람은 믿어야 한다. 의심하면 관계가 깨진다. 그러나 나는 인생을 걸고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검증해야 한다. 쉽게 믿으면 반드시 배신당한다. 나는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간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모두 상황에 따라 움직였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따랐고 힘이 사라지면 떠났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사람을 감춘다는 것은 관계를 숨기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를 신뢰하는지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상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통해 약점을 찾는다. 당신이 누구를 아끼는지, 누구의 말을 믿는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당신에게 접근한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사람일수록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내 오른팔이 누구인지, 핵심 참모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 덕분에 조직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을 감춘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거리감이다. 사람을 믿되 시간을 두고 관찰하라. 이것이 내가 만든 원칙이다. 첫째, 3일 룰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라. 3일 동안은 그의 눈빛과 말투를 관찰하라. 그의 관심이 당신에게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이익에 있는가? 둘째, 3주 룰에. 3번의 만남 동안 그의 일관성을 보라.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가?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신뢰도 배신한다. 셋째, 6개월 룰에.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바라거나 당신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면 그는 가짜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다. 시간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드러낸다. 나 역시 한때 사람을 잘못 믿었다. 한 임원이 이 사람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믿을 만합니다. 라고 말하길래 그대로 믿고 그를 중요한 자리에 앉혔다. 하지만 석 달 뒤 그는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겼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은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다. 내가 내 판단을 남의 말에 맡겼다는 사실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바뀌었다. 누구의 추천도 신뢰하지 않는다. 직접 보고, 직접 검증하고, 직접 판단한다. 그것이 나를 지켜준 원칙이었다. 사람을 감춘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세상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 곁에 누가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아무도 내 결정을 흔들 수 없었다.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사람을 감춘다는 것은 인간 불신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법이다. 이제 묻겠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너무 쉽게 믿고 있지 않은가? 당신의 비밀을 이미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은 정말 끝까지 당신 편일까? 다음에서 이야기하겠다.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것, 그것은 드러난 감정이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판단이 무너진다. 이제 4번째 원칙으로 들어가자. 마음을 감추는 법, 그 진짜 의미를, 마음을 감추는 법.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만이 이긴다. 인간은 감정의 존재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분노하고, 배신당하면 슬퍼하며, 칭찬받으면 기뻐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감정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나는 젊은 시절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회의 중 불만이 생기면 얼굴에 드러났고 억울하면 즉시 반박했다. 그때는 솔직함이 용기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미숙함이었다.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세상은 침투한다. 감정을 감춘다는 것은 감정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화가 나도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슬퍼도 눈물을 삼키며, 기뻐도 절제된 미소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강자의 표정이다. 나는 위기를 많이 겪었다. 기업의 존망이 걸린 협상 자리, 언론의 공격,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런 순간마다 내 안에서 폭풍이 일었다. 그러나 나는 겉으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더의 감정은 조직의 기류가 된다. 내가 흔들리면 모든 사람이 흔들린다. 내가 분노하면 부하들이 두려워한다. 내가 낙담하면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명령했다. 표정을 통제하라. 감정을 다스려라. 그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같은 훈련을 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게 연습하고 표정에 감정의 그림자가 남지 않도록 다잡았다. 이것을 나는 10분 거울 훈련이라 불렀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내 얼굴은 달라졌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얼굴, 그것이 만들어졌다. 나는 또한 감정일기를 썼다. 하루가 끝나면 책상 앞에 앉아 오늘 느낀 감정을 모두 적었다. 화, 슬픔, 기쁨, 불안. 그러나 그 일기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은 나만의 배출구였다. 겉으로는 담담하되 속으로는 정직하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감정이 균형을 이룬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당신의 말은 신뢰를 잃고 판단은 흐려진다. 그 순간 세상은 당신의 약점을 파고든다.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감정을 감춘다는 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의 마지막 방패다. 화가 나도 말하지 말고, 눈물이 나도 참아라. 기쁨조차 조용히 품어라. 그 절제가 당신의 무게를 만든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산다.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표현하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른다. 그 한숨이 나를 지켜준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오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았는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평정을 잃지 않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훈련하라. 거울 앞에 서서 10분만 당신의 눈빛을 지켜보라. 그 작은 시간이 당신을 바꿀 것이다. 다음에서 이야기하겠다. 이 4가지 원칙을 실천한 한 남자의 이야기. 그는 단 한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인생 전체가 달라졌다. 한 남자의 변화, 감추는 법을 배운 자의 인생 역전. 몇 해 전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40대 중반의 중간 관리자였다. 능력도 있고 성실했지만 승진은 늘 남들보다 늦었다. 그의 상사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동료들은 그를 피곤한 사람이라 여겼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드러냈다. 피곤하면 한숨을 쉬었고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졌으며 기분이 좋으면 크게 웃었다. 회의 중에는 불만을 감추지 못했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상사의 단점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솔직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솔직함을 가벼움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찾아와 물었다. 회장님, 저는 왜 늘 제자리입니까? 나는 그에게 4가지를 말했다. 건강을 감춰라, 돈을 감춰라, 사람을 감춰라, 마음을 감춰라. 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성공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드러내는 자는 사랑받지만 감추는 자는 존중받는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실천을 시작했다. 하루 동안 자신의 말을 줄였다. 누가 물어도 괜찮습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회의 중에도 불만을 감추고 동료의 말에 침착하게 반응했다. 처음엔 답답했다고 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동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를 가볍게 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그는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상사가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그는 달라지지 않았다. 단지 감췄을 뿐이었다. 그의 표정은 단정해졌고 말투는 차분해졌다. 감정을 숨기자 신뢰가 쌓였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승진했다. 5년이 지나자 그는 임원이 되었다. 그가 내게 다시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압니다. 감춘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무게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이 바로 인간의 품격이다. 그의 변화는 단 한 가지에서 시작되었다. 말을 줄이고 표정을 다스린 것. 그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꿨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를 무시하던 이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대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감추는 법을 배운 자는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관계를 관리하며 세상을 자신의 속도에 맞춰 움직인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이 그의 리듬에 맞춘다. 이것이 감추는 자의 힘이다. 그는 드러내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있다. 그의 침묵은 불안이 아니라 권위가 된다. 나는 그를 보며 확신했다. 감추는 법을 배우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다음에서 이야기하겠다. 이 4가지 감춤을 일상 속 습관으로 만드는 30일, 90일 실천 루틴을 전하겠다. 감춤을 습관으로 만드는 30일. 90일 루틴 배움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감추는 법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당신의 성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감춤은 본능에 맞서는 훈련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작은 훈련이 쌓이면 그것은 습관이 된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먼저 30일 루틴이다. 이 한 달은 당신의 언어를 다스리는 시기다. 아침에 누군가 묻는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대답은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네, 괜찮습니다. 이 말에는 2가지 힘이 있다. 불필요한 정보를 막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힘이다. 누군가 요즘은 수입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라고 답하라.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준다. 30일 동안 매일 저녁 10분 거울 앞에 서라. 당신의 표정을 보라. 그날 감정이 남아있다면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라. 그날의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스스로에게 흡수시켜라. 그것이 내면의 안정으로 바뀐다. 그리고 SNS를 끊어라. 음식 사진, 여행 사진, 감정의 글.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약점이 된다. 세상에 당신의 리듬을 보여주지 마라.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을 쉽게 판단하지 못한다. 다음은 90일 루틴이다. 이 기간은 신뢰와 관계를 다듬는 시기다. 당신이 믿는 사람들을 점검하라. 336 법칙을 적용하라. 3일은 관찰, 3주는 일관성, 6개월은 무요구 테스트. 그 시간 동안 누가 당신 곁에 남는지 보라. 그것이 진짜 사람이다. 재산과 자산 노출을 완전히 끊어라. 이번 달 수익이 좋았다. 이 한 문장이 불행의 시작이 된다. 90일 동안 돈 이야기를 하지 마라. 누가 묻거든 별일 없습니다. 라고만 답하라.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꾼다. 또 하나, 선행을 조용히 하라. 도움을 줄 때 이름을 남기지 마라. 감사는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조용히 베푸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빛난다. 30일과 90일의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안정되며 사람들이 느끼는 에너지가 변한다. 당신은 더 이상 쉽게 읽히지 않는다. 당신의 존재는 조용하지만 무겁다.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마라. 감추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되어야 한다. 침묵 속에서 단단해지고 절제 속에서 영향력을 키워라. 하지만 한 가지 더 감추기만 해서는 안 되는 순간도 있다. 때로는 드러내야만 신뢰를 지킬 수 있다. 다음에서 이야기하겠다. 감추기와 드러내기의 균형, 그 미묘한 경계를 아는 자만이 진짜 현명하다. 감추기와 드러내기의 균형, 언제 말해야 하는가 모든 것은 균형에 달려 있다. 감춤이 지나치면 오해를 낳고 노출이 지나치면 약점을 낳는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언제 감추고 언제 드러낼지를 안다. 그 구분을 잃어놓으면 감춤은 고립이 되고 드러냄은 파멸이 된다. 나는 평생 감추는 법을 배워왔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젊은 임원이 물었다. 회장님, 언제는 감추라 하시고 언제는 말해야 한다 하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했다. 드러내야 할 때는 세 가지뿐이다. 첫째, 법과 책임의 영역일 때. 감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면 반드시 말해야 한다. 회사의 재무 문제, 조직의 잘못, 안전에 관한 사실. 이것을 숨기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비겁함이다. 감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타인을 속이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신뢰를 세워야 할 때. 리더는 모든 것을 감추면 안 된다.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야 한다. 직원들이 혼란스러울 때 괜찮습니다 라는 말보다 나도 두렵지만 함께하겠다. 이 한마디가 더 큰 신뢰를 만든다. 감춘다는 것은 완벽한 척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심이 단단하면 때로의 솔직함도 흔들림 없이 전해진다. 셋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모든 걸 숨기면 그 관계는 멀어진다. 가족, 배우자, 오래된 친구에게는 때로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단, 그 진심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고백이어야 한다. 요즘 내가 힘들지만 함께라서 괜찮다. 이런 한 문장이 신뢰를 쌓는다. 감추기와 드러내기의 차이는 의도에 있다. 드러냄이 인정욕구에서 나왔다면 위험하고 책임과 배려에서 나왔다면 품격이 된다. 감춤이 두려움에서 비롯되면 비겁함이 되고 자기 통제에서 비롯되면 강함이 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래 간다. 세상은 언제나 요구할 것이다. 보여줘라, 증명해라.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답해야 한다. 보여줄 때와 감출 때를 구분할 줄 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을 지킨다. 나는 오랜 세월을 통해 배웠다. 감춘다는 것은 단순히 숨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진짜 힘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그리고 드러내는 순간 그 말은 절대적인 무게를 가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다. 감추는 자가 가진 권위, 그 침묵의 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그것이 내 인생이 증명한 마지막 진리다. 침묵의 권위, 감추는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깨닫는다. 말이 많은 사람은 주목받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침묵하는 사람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결국 중심에 남는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말의 무게다. 나는 젊은 시절 세상에 내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했다. 내 계획을 말하고 내 꿈을 말하고 내 열정을 말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보았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다. 세상은 드러내는 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세상은 감추는 자를 두려워한다. 한 번은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임원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즉시 답하지 않았다. 사흘 동안 침묵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세상을 읽을 때라는 것을. 사흘 후 나는 단 한 문장으로 말했다. 이 방향으로 갑시다. 모두가 따랐다. 의심이 없었다. 그들이 나를 믿은 이유는 단순했다. 내가 평소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감추고 침묵했기에. 내가 한마디 할 때 그 말은 절대적인 무게를 가졌다. 그것이 침묵의 권위였다. 감추는 사람은 세상을 조용히 움직인다. 그는 소리치지 않아도 영향력을 갖는다. 그의 한마디는 명령이 아니어도 울림이 된다. 그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신호가 된다. 사람들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조차 그의 뜻을 헤아리려 한다. 이것이 말의 힘보다 더 큰 존재의 힘이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만약 내가 내 건강, 내 고민, 내 계획을 모두 드러냈다면 삼성은 지금의 삼성이 아니었을 것이다. 조직은 불안해졌을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의심했을 것이다. 나는 내 약함을 감췄고 두려움을 숨겼으며 고통을 내 안에서 녹였다. 그 결과 조직은 안정되었고 회사는 성장했다. 그것이 리더의 길이었다. 자신을 희생하되 드러내지 않는 것, 고통을 견디되 보이지 않는 것, 강해지되 과시하지 않는 것. 이제 나는 늙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온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세운 회사, 내가 길러낸 사람들, 그리고 내가 남긴 단 하나의 원칙. 감추는 법.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나 같은 답을 한다.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성공은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다. 보여주는 순간 공격받고 감추는 순간 지켜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나는 평생이 걸렸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다. 보여달라고, 증명하라고, 드러내라고. 그러나 당신은 거부해야 한다. 조용히, 단호히, 흔들림 없이. 그리고 기억하라. 보여주는 자는 한때 사랑받을지 모르나 감추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말 많은 자는 주목받을지 모르나 침묵하는 자만이 존중받는다. 과시하는 자는 빠르게 떠오르지만 절제하는 자만이 오래 남는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를 실천하라. 단 하루만이라도 당신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누가 물어도 괜찮습니다. 라고만 답하라. 그리고 지켜보라. 하루가 지나면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감춘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그 힘이 당신을 세상의 중심에 세울 것이다. 감추는 자가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